데이터 맞아요. 사이언티스트 어떤 일이에요? 이번말로 정말 융합 과목이기 때문에 음, 코딩 차원에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베네핏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GenAI 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백엔드까지. 일을 하면서 뭐 재미있었거나 뭐 되게 보람 있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매일매일. 남편분이 사실 저번에 출연했던 노수지님이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은종쌤 박은종입니다. 오늘은 또 뉴욕에 계시는 분하고 연결이 됐는데 조소현님, 예,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시는 조소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 시티뱅크에서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시티뱅크 비즈니스는 이제 5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네. 서비스, 마켓, 인터내셔널 뱅킹, 웰스, USPB. USPB는 이제 미국 United States Personal Banking의 약자인데, 저는 현재 USPB 비즈니스 그룹 아래에 있는 Emerging Tech이라는 테크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3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티뱅크에서 일을 하신 지가 3년 차예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그럼 다른 데서 일을 하셨어요? 네, 원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롯데 쇼핑 롯데마트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유학을 왔고,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한 6개월 정도 슈피겐이라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이제 자사를 둔 회사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6개월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시티은행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연님이 사실 비전공자시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경영을 전공하셨고 한국에서 그리고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럼? 네. 어디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학사? 네, 석사요. 석사? 그러면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롯데에서 일을 하다가 석사를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어디에서 공부하셨어요? 졸업은 이제 조지아텍에서. 아, 컴퓨터 사이언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세부 전공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셨어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정말 눈물 없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케이스가 특별하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온 것도 있고, 전공을 거기다 이제 전공 바꾼 것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특이하잖아요. 미국에 오고 싶다는 게 이제 먼저였어요, 처음에. 처음에 미국에 오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처음 조지아텍에서 석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길고 긴 여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나는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근데 결심을 왜? 근데 왜 미국에 살아야겠다는 왜요?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단번에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거의 뭐 25년, 뭐 30년을 거기서만 살았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저도 사실 굉장히 속상하지만 처음 우리나라를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 세월호 참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때 이제 나라가 국민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나는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뜰 수는 없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이제 롯데그룹에 입사를 했었는데 롯데그룹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동료들 뭐 직장 선배들이랑 이렇게 살펴보고 관계를 가져보고 직장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건 고위직 이상의 여성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맞아요. 네, 롯데그룹은 사실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그룹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도 사실 그런 회사 차원에서 베네핏이나 이런 배려도 많았고 근데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에 내가 과연 나중에 아이를 낳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결심을 그때 이제 제대로 하고 생각없다는 결심을 그때 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대학원을 알아보고 미국에서 살 준비를 차차 시작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사실 전공을 바꾸기 전에 미국으로 오겠다는 것이 먼저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바나 샴페인 그 일리노이 주립대 회계학과고 제가 처음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국에 살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살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살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계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경영학과를 전공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냥 남들이 많이 한다는 회계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회계학과를 갔는데 제가 OT 때 학과 과목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회계사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막 해주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왜요? 왜냐면 맞다, 나 회계 진짜 안 맞았었지 제가 학과 때. 미국을 이미 갔는데? 갔는데 맞다, 내가 회계 과목을 재수강을 했었는데 C 받았었거든요. 막 그것도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너무 미국에 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그냥 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올스타. 나는 왜냐면 이왕 미국에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국에서 오래 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왔는데 나는 오래 회사를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 나랑 안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이제 스탑하고 그렇다면 나는 뭘 좋아했었지? 아니 근데 OT를 갔으면 등록금도 낸 거 아니었어요? 됐어요. 냈는데 다행히 80% 환불 받았어요. 근데 20%는 그 딱 OT 하기 전날까지 취소하면 100%인데. OT에 20% 깎이고 OT에서. 그래서 환불 받았어요? 그만두고? 네, 80% 환불 받고. 그러면은 그 학생 어드미션 비자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했어요. 네. 근데 트랜스퍼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비자가 멈추더라도 학교를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다 올스톱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F1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정말 그때 동안 back to the basic 올스톱하고 그렇다면 내가 뭘 좋아했었지? 앞으로 내가 미국에서 어떤 직업을 하고 싶지를 정말 한번 깊게 잘 알아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일리노이 어반 샴페인 그 외딴 방황하는 미국에 와서. 네. 이미. 어머. 선생님 제가 이제 다 놓고 봤을 때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부 1학년 고등학교 때 난 뭐 어떤 과목을 좋아했지? 난 어떤 일을 뭐 하고 싶었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회계는 재수강을 해도 C를 받았는데 그 통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어요. 통계 좋아하고 잘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통계는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반에서 1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다 하다 보니까. 근데 통계는 이과생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고 잘하기 쉽지 않은데. 네,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통계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을 좋아했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돌아봤을 때, 그때 마침 급부상하고 있던 직업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제가, 이건 진짜 할 수 있겠다. 지금 남편이자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 이제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제가 코딩 몇 번 옆에서 하는 걸 보고 막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야말로 융합 과목이잖아요. 그쵸.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 비즈니스. 네, 정말 제가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 길 끝에 조지아텍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대박. 네, 정말 드디어 결사 끝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을 갈 때는 진로를 선택하고 뭐 취직을 하거나 어드미션을 받고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어드미션을 받고 가셔서 이건 아니지 라고 바꾸신 거네요. 대박. 정말. 용감해서요. 근데 되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냥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이제 동물적 감각을 믿어보고 한번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뭘 좋아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던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진짜 잘 맞으세요? 네, 잘 맞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떤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요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부상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수요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왠지 이제 문과 쪽에서도 진입하기 좋은 조금 쉬워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저희 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비즈니스 그 부문에서 다른 팀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면은 뭐 고객을 상대하는 뱅커들이 있고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그룹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싱가폴, 뭐 UAE 등 이제 인터내셔널 뱅킹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팀에서 테크니컬하게 이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수주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과 계약을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기술적인 차원을 개선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일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한 문장으로는 데이터랑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GenAI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GenAI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 프로젝트는 거의 80%가 다 GenAI랑 관련된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대시보드 만들기, 관련된 앱 만들기 같은. 앱도 만들어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앱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 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제 모기지 대출을 이제 이걸 한국어로도 잘 못하고 영어로 연계국어. residential real estate라고 이제 사람들이 거주용
대출금을 이제 은행에서 받을 때, 그와 관련해가지고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내가 그래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대출금은 언제쯤 나오는지 등을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집 관련 대출을 은행에 신청할 때부터 사실 보통 3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가 론을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뱅킹 디시전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고객들이. 그렇다면,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 5만 불을 신청했는데 뭐 3만 불이 될지 승인될지 2만 불이 승인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더해서 뭐 이자율은 얼마나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그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툴을 만들고 서비스를 구하는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 계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여러 가지 소양이 있는 게 좋은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네. 그 통계, 수학,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이요. 그렇게. 네 가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소연님도 뱅킹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입사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즈니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 차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야? 라고 설명을 하면 사실은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해보니까 비즈니스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분야의 도메인 놀리지, 그러니까 뭐 뱅킹 관련된 지식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실무자로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해?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은행과 관련된 도메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는 미국 내 모기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른 테크놀로지 팀한테 알도록 기대를 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도메인 놀리지는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도메인 놀리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놀리지를 쌓으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비즈니스는 결국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베네핏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줄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프로그래머랑 비슷하네요. 프로그래머도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나 도메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일에 진입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어떤 서비스가 돼서 커스터머에게, 그러니까 이익이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근데 이제
조금 프로그램 할 분야들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이쪽은 통계나 수학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많이 있어야지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연님은 원래 비전공자셨지만 일단 수학을 좋아하셨고 통계도 좋아하셨고 그런 쪽에 대한 그 마인드가 조금 많고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어떤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이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네. 네, 정말 정말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많이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 언어 자체가 좀 쉽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쪽을 한번 기웃거리시거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도 어려운 통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진짜 코딩 차원에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융합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다 잘할 수 있는지를 정말 깊게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니어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니어들하고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시니어는? 주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거를 기대를 하고 그런 고도의 스킬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 팀만 하더라도 경력을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경력을 2년, 3년 쌓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기본적으로 석사, 역사 이상의 레벨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사를 졸업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아니면 다른 직무로 경험을 쌓고 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을 먼저 하고 개발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로지컬한 거나 서비스에 익숙해졌을 때 내가 좀 더 데이터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네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장점이 요새 들어서 더 좋은 게,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내부만 이렇게 살펴보고 그 일을 하도록 기대를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네AI 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엔드까지 일을 하기를 사실은 점점 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들이 일을 잘 하기도 하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도 그리고 관련된 지식도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소연님도 지금 백엔드나 이쪽 프로그래밍 쪽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고 그때 프로젝트 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도커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된다거나 라는 경우 등등. 네. 그래서 뭐 제가 API를 생성해서 제가 만든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 송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다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해서 제가 직접 이제 도커 디플로이먼트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업무가 점점 확장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미국이 좀 그런 트렌드가 점점 가고 있는데 분야를 딱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AI가 나오고 나서는 이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네요. 네네. 저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부트캠프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부트캠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지식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백엔드 부트캠프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은 주니어는 별로 없는, 이게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겠네요. 소연님의 커리어지만 결국은 쭉 간 게 이제 석사를 하고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학사를 하신 분들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런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제 경험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회사를 나갔지만, 학부만 졸업하고, 다른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와 같은 시니어 레벨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사를 졸업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깊고 넓은 소양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일을 하면서 재미있었거나, 이제 되게 보람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편집하면 돼요. 힘들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뉴욕에 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사실 저번에 출연했던 노수지님이시잖아요. 네. 유튜브가 상당히 조회수가 높았다고 들었어요. 수님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미국 가서 살고 계시고 또 결혼도 하셨고 애도 낳으셨고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지만